모공 때문에 피부과 시술을 한 번이라도 받으셨거나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저도 모공으로 인해서 피부과 가서 큰돈 써가면서 관리를 받았던 적도 있었는데요. 근데 효과가 거의 좀 없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홈케어 제품은 오일입니다. 이 제품은 올리브영에서도 팔고 있어서 어렵지 않게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성분은 바로 인데요. 이 제품에는 무려 15%나 들어가 있어서 모공에도 2배 더 효과를 줄 수 있겠죠. 발랐을 때도 굉장히 촉촉하게 발리고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 진짜 좋더라고요. 바르는 제품을 소개해드렸으니 이번에는 먹는 제품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세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홈케어는 바로 자꾸만 평수로 확장하는 이 지긋지긋한 모공. 만일 이 모공도 내 뱃살이나 팔뚝 사이즈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게 가능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체 사이즈를 운동과 식단으로 조절해 가듯 모공 역시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모공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방법 4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공 때문에 피부과 시술을 한 번이라도 받으셨거나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홈트로도 충분히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분들이 계시듯 홈케어로도 충분히 모공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모공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모공을 줄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모공에 좋다는 제품들 막 다 써봤는데 효과가 거의 좀 없더라고요. 열심히 관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모공이 진짜 줄어드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잘못된 관리로 인해 넓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이 부분을 알아보기 앞서 도대체 왜 우리가 평소에도 모공 관리를 열심히 해야 하는 건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여드름성 피부가 아닌 분들의 경우에는 모공 크기와 상관없이 겉보기에는 매끈해 보일 때가 많아요. 때문에 모공 크기만 그때그때 화장으로 가리시고 방치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하지만 꼭 명심해주세요. 지금은 괜찮으실지 몰라도 계속 그렇게 내버려 두다가는 조만간 큰일 납니다. 우리가 모공을 줄여야 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화장이 잘 안 되고 블랙헤드나 여드름이 계속 생겨서가 절대 아니거든요. 이 넓은 모공을 관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모공 결을 따라 주름이 생길 뿐 아니라 모공 주변의 피부 탄력까지 같이 낮아져요. 또한 모공 속에 촘촘히 자리 잡은 피지로 인해 블랙헤드는 물론이고 염증 증상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부 염증이 계속되면 심하게는 피부가 녹거나 패이기도 하는데요. 그럼 도대체 우리 신체에 있어서 모공이 어떤 역할을 하길래 염증까지 번질 정도로 위험한 걸까요? 먼저 모공이란 쉽게 말해서 털이 자라 나오는 구멍을 뜻합니다. 그리고 모공 속에는 피지선이라는 기름샘이 존재해요. 피지선은 말 그대로 피지가 지나다니는 곳인데요. 즉 모공 속 피지선에 위치한 피지가 과하게 나오게 되면 이 피부 구멍이 점점 넓어지면서 모공 또한 같이 넓어지고 반대로 피지가 적게 나면 모공 또한 다시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체중 조절을 할 때 음식을 조절하는 것처럼 모공 조절을 할 때는 피지를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랍니다. 그렇다면 모공이 넓어지는 이유는 피지선에 분비되는 피지가 많아서가 전부일까요? 물론 맞는 말이지만 이외에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먼저 몸속 콜라겐과 엘라스틴 수치가 감소하며 피부 노화가 시작되는 순간 모공 크기도 같이 변화하는데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수치 감소로 인해서 피부가 점점 탄력을 잃게 되면 모공을 잡아주는 피부 힘 또한 같이 약해져서 축 늘어지면서 넓어지는 거예요. 또한 잘못된 피부 케어 역시 모공 크기에 큰 역할을 끼칩니다. 피지가 생겼다고 해서 계속 손으로 짜거나 코팩, 스크럽 등을 해오셨다면 이러한 행동들이 우리 모공을 더 넓어지게 한 거예요. 사실 모공 속의 피지는 힘을 써서 강제로 짜는 게 아니라 살살 녹여줘야 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도 예전에는 피지 이거 억지로 짜다가 흉져가지고 피부과 가서 큰돈 써가면서 관리를 받았던 적도 있었는데요. 한 번 생긴 흉터를 치료하는데 돈도 돈이지만 시간도 엄청 걸리니까 안 그래도 현생 사느라 바쁜데 진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제대로 된 홈케어 방법만 알고 계셔도 얼마든지 흉터 없이 피지도 없애고 모공 크기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꼭 집중해서 듣고 실생활에서 틈틈이 따라해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듯 모공의 크기는 피지 분비량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앞으로 우리는 과도하게 생긴 피지를 절대 짜지 않고 살살 녹여서 없앨 거예요. 제가 첫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홈케어 제품은 바로
호호바 오일입니다. 호호바 오일은 회양목이라는 식물과 호호바 씨앗을 압착한 후 추출한 천연 식물성 오일이에요. 피지 분비량이 많아서 모공이 넓어진 분들께 특히 추천해드리고 있는 제품으로 피지를 녹이는데 매우 탁월합니다. 먼저 호호바 오일의 가장 큰 특징은 피지 성분과 유사한 왁스 에스테르라는 성분이 이 오일 성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기름 성분 덕분에 모공 곳곳 깊숙한 곳까지 침투가 가능합니다. 모공 안으로 구석구석 침투한 기름이 같은 기름 성분인 피지를 세척해주면서 점차 녹이는데요. 모공 속의 피지가 줄어들게 되니까 모공 역시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사실 호호바 오일은 피지 세척 기능뿐만 아니라 비타민이나 오메가6, 오메가9 등 피부에 좋은 영양 성분도 풍부하고 피부 박테리아균 형성을 억제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모공 관리를 위한 필수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피지량 감소에 크게 효과 본 호호바 오일 제품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게요. 짜잔! 데저트 에센스 100% 퓨어 호호바 오일을 사용했는데요. 이 제품은 올리브영에서도 팔고 있어서 어렵지 않게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제품이 좋았던 이유는 다른 화학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100% 천연 호호바씨 오일이라는 점이 좋았어요. 또 오일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좀 끈적임이 남아서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끈적임도 덜해서 사용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사용 방법은 보통 호호바 오일 단독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두세 방울 정도 소량만 떨어뜨려서 이렇게 얼굴에 톡톡 두드리며 흡수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전혀 끈적거림이 없고 매끈매끈하게 좀 쏙쏙 들어가는 제형이고요. 흡수 싹 되면은 산뜻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호호바 오일은 성분 자체가 천연이라 순하기 때문에 에센스나 세럼 같은 기초 제품과도 함께 섞어서 바르셔도 좋아요. 지성, 건성, 복합성 등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모든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제품이지만 개인 피부 타입에 따라 혹은 제품 안에 들어간 성분의 비율에 따라 간혹 가다가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도 있어요. 때문에 사용하시기 전 팔목 안쪽에 테스트를 먼저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제가 두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성분은 바로 스쿠알란인데요. 호호바 오일에 비해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는 이 스쿠알란은 스쿠알렌이라는 성분을 변형시켜 만든 성분이에요. 그렇다면 먼저 스쿠알렌이란 무엇일까요? 스쿠알렌은 상어의 간이나 올리브에 포함되어 있는 특별한 성분이에요. 무색의 기름으로 흡수성이 좋은 스쿠알렌은 의약품의 베이스로도 꽤 쓰이지만 단독으로 공기에 닿으면 금방 변질돼요. 그래서 이 스쿠알렌을 더 안정적이게 만든 것이 바로 스쿠알란입니다. 스쿠알란은 자극이 없고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화장품의 베이스 원료로도 많이 쓰이는 성분이에요. 피부 노화로 고민인 분들에게 특히나 추천해드리면서 평소 푸석함이나 갈라짐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던 건성 피부인 분들에게도 특히나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스쿠알란에는 모공을 막지 않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덕분에 모공이 자주 숨을 쉬게 되면서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 역시 같이 줄어듭니다. 근데 이런 스쿠알란이 메인 성분으로 들어간 제품이 있어요. 바로 에스네이처에서 출시한 아쿠아 스쿠알란 수분크림이라는 제품인데요. 보통 수분크림에는 한 2에서 5% 정도의 스쿠알란이 포함되는데 이 제품에는 무려 15%나 들어가 있어서 진짜 함량이 많이 들어있죠. 발랐을 때도 끈적이는 느낌 없이 굉장히 촉촉하게 발리고 수분감이랑 유분감 모두 적당해서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 진짜 좋더라고요. 이 제품은 수분크림이기 때문에 평소에 바르시는 크림 양만큼 덜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바르는 제품을 소개해드렸으니 이번에는 먹는 제품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세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홈케어는 바로 먹는 콜라겐이에요. 앞서서 피부 노화가 시작되면 모공을 잡아주는 피부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그로 인해 모공이 넓어진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피부 노화의 가장 주요 원인은 바로 콜라겐의 감소인데요. 바꿔 말하자면 콜라겐이 많아지면 피부 노화 역시 느리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콜라겐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성분이에요. 그럼 콜라겐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사람마다 필요한 콜라겐 양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보통 피부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1000mg에서 3000mg 정도 먹는 것이 좋아요. 제가 먹고 있는 제품을 살짝 알려드리자면 저는 콜라겐 담다라는 제품을 먹고 있어요. 가루 제형의 제품도 먹어봤는데
먹기도 좀 불편하고 맛도 좀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액상이라서 먹기도 편하고 그렇다고 맛이 막 별로이지도 않아요. 저는 한 6개월 정도 먹고 있는데 확실히 먹기 전보다 피부가 더 촉촉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먹는 콜라겐은 사실 어느 때나 드셔도 괜찮지만 자기 전이나 혹은 밥 먹기 30분 전에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요. 이유는 콜라겐 역시 단백질의 일종이기에 식후에 곧바로 먹게 되면 탄수화물이나 지방, 단백질 때문에 콜라겐 흡수가 조금 더딜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콜라겐은 몸속에 꼭 필요한 영양 성분이기에 과다하게만 드시지 않는다면 괜찮지만 영유아나 수유부, 임산부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신 후 드시기를 권장드리며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있는지 제품 성분표를 꼭 먼저 확인해 주세요. 모공을 줄이는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바로 피부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성분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노화를 지연시키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도 유명한데요. 여드름을 억제하고 모공을 줄이는 데에도 아주 효과적인 영양소예요. 앞서 먼저 언급한 콜라겐 형성과 엘라스틴 형성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콜라겐과 엘라스틴은 피부 탄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단백질 성분이라서 우리 몸에서 많아지게 되면 피부 탄력은 물론이고 피부 재생 또한 빨라져요. 이렇게 모공 주변의 피부 탄력을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모공을 작아지게 만들어주고 피부 처짐이나 주름에도 효과가 있어요. 그럼 제가 사용하고 있는 비타민C 세럼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게요. 짜잔! 피지오겔 사이언 스티컬즈 데일리뮨 앰플 세럼이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제품은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 피부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자, 요렇게 제형이 묽어서 끈적이지 않고 피부에 빠르게 흡수돼서 사용하기도 정말 편합니다. 바르실 때는 두세 방울 정도 손에 덜어서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도포해주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토너 다음 단계에 발라주고 있고 워낙에 제형이 찰랑찰랑하다 보니까 굉장히 흡수가 쏙쏙 잘 되고요. 원래 또 비타민C 세럼이라고 하면 조금 따끔거리지 않을까 이럴 수도 있는데 전혀 자극 없이 피부에 좀 부드럽게 잘 먹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비타민C는 피부 자극도가 있는 성분이라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피부가 자극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 적은 양으로 시작을 해서 조금씩 그 사용량을 늘려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또 햇빛에 약한 성분이라 낮에 바르실 때는 꼭 선크림을 발라주셔야 이 비타민C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는 비타민C 뿐만 아니라 먹는 비타민C도 효과가 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비타민C 주요 기능이 콜라겐을 만들기 때문에 먹는 비타민C를 콜라겐과 함께 섭취하게 되면 피부가 2배로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 말인즉슨 모공에도 2배 더 효과를 줄 수 있겠죠. 그렇다고 비타민C 역시 과다하게 섭취하는 건 NO! 성인 기준으로 100mg 정도 섭취하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만일 하루에 1000mg 이상 섭취하게 될 경우 설사나 구토,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고 해도 과하게보다는 뭐든지 적당량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모공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4가지 홈케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호바 오일, 스쿠알란, 콜라겐, 그리고 비타민C까지 하루 딱 5분만 투자하셔서 피부과 케어 남부럽지 않은 홈케어 하시고 모공 건강과 내 지갑 모두 지키세요. 마지막으로 호호바 오일과 스쿠알란은 나이트 케어할 때, 콜라겐은 자기 전이나 공복에, 마지막으로 비타민C는 아침에 먹거나 바르는 것이 가장 좋으니까요. 꼭 하루의 시작과 끝을 보내실 때 모공 건강 케어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 또한 한때는 이 피부 문제로 누구보다 진심으로 고민하고 힘들어했기 때문에 피부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진짜 얼마나 지치고 피곤한지 뼈저리게 알고 있어요. 이번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 또한 더 이상 과거의 저처럼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홈케어로 미리미리 모공과 피부 건강도 챙기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모공 때문에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거나 효과적인 피부 홈케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새롭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